일상 속 쉽게 지나치는 것에 대해 궁금할 때 필TV. 안녕하세요. 일상 속 궁금증을 풀어주는 필TV의 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영국 국왕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찰스 3세입니다. 윈저 왕가의 5번째 왕이지요. 즉위 전에 성을 쓸 때의 본명은 찰스 마운트베튼 윈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필립 마운트베튼, 어머니는 엘리자베스 2세였습니다. 성을 쓸 때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윈저였지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버지의 성이 마운트베튼인데도 왕가는 윈저 왕가로 그대로입니다. 그 후손의 성 역시 마운트베튼 윈저로 쓰면서 사실상 어머니 쪽인 윈저라는 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양은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이러한 예외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혈통과 정통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영국 왕실에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윈저라는 성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길래 윈저 왕가는 윈저라는 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엘리자베스 2세의 살해 이전에 영국 왕가에서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왕가가 바뀐 적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윈저라는 성과 함께 찰스 3세가 아버지 성이 아니라 어머니 성을 따라간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윈저라는 성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하노버 왕가에 대해서부터 언급해야 합니다. 19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대영 제국에는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상징적인 군주가 있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 스튜어트 왕가에 이어 영국의 왕위를 이어받았던 하노버 왕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은 부군으로 작센코부르크고타 공 엘버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부터는 하노버라는 성이 아니라 작센코부르크고타라는 성을 쓰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작센코부르크고타 왕가가 탄생한 것이지요. 이 왕가는 빅토리아 여왕 사후 에드워드 7세부터 조지 5세까지 2대에 걸쳐 이어집니다. 그런데 조지 5세가 왕위에 있던 1914년 국제적으로 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영국은 프랑스, 러시아 등과 손잡고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티르크 등에 맞섭니다. 1차 대전은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된 만큼 영국인들의 반독 감정 역시 격화되었습니다. 전시에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의 첫 번째 원인으로 독일이 꼽히던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인들이 독일계 이민자가 운영하던 가게에 테러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영국 왕실 역시 작센코부르크고타라는 독일성을 쓰고 있었던 만큼 반독 감정이라는 불똥이 왕실에 튀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조지 5세는 영국 왕가가 독일계 성이라고 해서 딱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요. 영국에서 이처럼 반독 정서가 커져가고 있던 무렵 영국 왕실에서 성을 바꾸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1917년 6월 13일에 독일의 고타 폭격기 14대가 영국의 런던을 처음으로 주간 폭격한 것입니다. 그 결과 162명이 사망하고 432명이 부상당합니다. 게다가 폭탄 중 일부가 근처 초등학교에 떨어져서 18명의 학생 역시 사망하였습니다. 영국이 독일의 폭격기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도 입은 것이지만 독일 폭격기의 명칭이 하필 고타 폭격기였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일단 들으면 영국 왕실의 성이 무엇이었는지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영국 왕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 국민의 지지 없이 영국 왕실이 유지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는 영국 왕가의 존폐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영국 왕실은 본격적으로 왕실의 성을 바꾸기 위한 계획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영국 내에서 독일계 성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죄다 성을 영국식으로 바꾸거나 달아야 했습니다. 추후 계속 언급할 마운트베튼도 바텐베르크라는 독일식 성을 영국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영국 왕가는 작센코부르크고타라는 독일식 성을 영국식 성으로 바꿔야 했으므로 영국의 역대 왕가의 성인 플랜테전넷, 튜더, 스튜어트 등을 고려해봤지만 내부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왕실에서 성을 어느 성으로 바꾸는 게 나을지 고민하던 어느 날 왕실 비서실장인 스탠포드 햄경은 문득 왕실의 결궁이 윈저성이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윈저, 이만큼 영국적이고 왕실을 상징할 수 있는 성이 있을 수 있나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스탠포드 햄경은 왕가의 성으로 윈저를 제안했고 영국 왕가는 작센코부르크고타라는 성을 버리고 윈저라는 성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작센코부르크고타 왕가 시절에 가문에 딸려있던 독일 내자기 및 영지 등을 전부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1917년 독일과 관계를 단절한 영국의 윈저 왕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당시 국왕이었던 조지 5세부터 윈저 왕가가 시작된 것이지요. 이를 포함하여 빅토리아 여왕이 남긴 모든 남계 후손은 윈저라는 성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조지 5세에게는 5남 1녀가 있었는데 그중 장남과 차남이 왕위 계승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바로 에드워드 윈저였습니다. 이후 에드워드 8세로 즉위하는 당시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지요. 그리고 둘째 아들 엘버트가 있었습니다. 엘버트는 첫째와는 달리 사교성도 좋지 못하고 말도 더듬기도 했지만 차남이라서 왕위 계승법상 왕위 계승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에드워드 8세가 자식을 낳으면 그들에게 왕위가 승계되는 구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엘버트에게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그 첫째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 윈저, 지금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둘째 딸은 마가렛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왕의 둘째 아들의 첫째 딸이니 왕위 계승 서열에서 후순위로 밀렸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왕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1936년에 백부가 왕이 된 이상 큰 변수가 없는 다음에는 그 후손에게 왕위가 승계되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에드워드 8세가 이혼녀인 윌리스 심프슨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윌리스 심프슨은 이혼 경력이 한 번 있는 데다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에드워드 8세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왕이 두 번 이혼한 여성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영국 성공회도 교리 문제로 반대했고 여러 식민지의 총리 역시 이러한 국왕의 결혼에 반대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볼드윈 총리가 에드워드 8세에게 내놓은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결혼을 포기하든지 왕위를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수 없다면 내각은 총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8세는 심프슨과 결혼하는 것을 선택하고 왕위를 포기해버립니다. 1936년 1월 20일에 즉위하여 1936년 12월 11일에 사퇴했으니 왕위에 채 1년도 있지 않은 것이지요. 이로 인해 얼떨결에 둘째 아들인 엘버트 윈저에게 왕위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버트는 왕위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어머니인 테크의 메리에게 가서 한참을 한탄하면서 울기도 했다네요. 어쨌든 엘버트 윈저는 조지 6세로 급하게 즉위합니다. 그와 동시에 엘리자베스 윈저도 조지 6세가 아들을 낳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로 독일과 이탈리아의 나치즘과 파시즘이 대두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조지 6세는 영국 국왕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조지 6세는 사교성도 좋지 못했고 말도 더듬었지만 전시의 왕은 연설 등을 통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는 문제를 각고의 노력 끝에 극복해 나가면서 연설을 통해 영국 국민을 하나로 규합하는 책임을 다합니다. 이 과정은 영화 킹스 스피치를 통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조지 6세는 전시라는 시점에 캐나다로 피신하라는 주의의 권유를 뿌리치고 버킹엄 궁전을 떠나지 않아서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쇠락하는 영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 대영 제국 체제를 현대 영연방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를 감당해가면서 조지 6세는 경무와 과도한 스트레스, 줄담배 등으로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선천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했던 조지 6세에게 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1952년 2월 6일 56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시점에 이미 장녀 엘리자베스는 필립 마운트베튼과 결혼하여 아들 찰스와 딸 앤을 두고 있었습니다. 전후에 엘리자베스는 왕위 계승 서열 1위로서 조지 6세와 함께 순방을 가는 등 일부 업무를 대신하기도 했지만 이제 정말 영국 왕위를 계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위계 승서열 1위인 엘리자베스가 즉위하면서 하나 반드시 정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윈저 왕가라는 명칭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었지요. 전례에 따르면 하노버 왕가의 빅토리아가 작센코부르크고타 공 엘버트와 결혼했을 때 왕가의 성도 작센코부르크고타로 바뀐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확답하기에 애매해서 그 누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의 부군인 필립 마운트베튼의 외숙부였던 루이 마운트베튼 역시 관련 질문을 받으면 왕가가 마운트베튼 왕가로 바뀌는 것 아닌가 하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윈저 왕가를 세운 조지 5세의 왕비, 당시 대왕 대비였던 테크의 메리가 나섭니다. 테크의 메리는 이미 윈저로 왕가의 성을 바꿀 때부터 왕가의 명칭을 영구히 윈저 왕가라고 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여왕이 즉위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답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왕실 최고 어른이었던 테크의 메리가 확답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윈저 왕가가 유지된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논란은 종결됩니다. 엘리자베스가 즉위해도 마운트베튼 왕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윈저 왕가라는 것이지요. 이후 테크의 메리는 손녀의 즉위식 직전에 사망합니다. 그렇지만 테크의 메리가 생전에 남겼던 뜻처럼 엘리자베스의 즉위식이 연기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후 1960년에 앤드류 왕자가 태어날 때쯤 왕가의 성에 대한 문제는 다시 화두가 됩니다. 자기를 받은 이들은 전하라는 경칭 등이 있으므로 성을 쓸 일이 없지만 그 외 왕가의 구성원은 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는 추밀원 선언을 통해 자신과 아이들의 성이 윈저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없는 여왕의 북의 후손은 마운트베튼 윈저라는 성을 쓰도록 했습니다. 보통은 왕가의 명칭과 성이 같지만 이 경우에는 왕가는 윈저 왕가더라도 성은 마운트베튼 윈저가 되어 둘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또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필립 공의 북의 후손만 이러한 성을 썼으므로 윈저라는 성을 가진 빅토리아 여왕의 남계 후손 중 엘리자베스 2세와 필립 공의 후손이 아닌 이들과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3세는 여왕과 필립 공의 북의 후손이었으므로 마운트베튼 윈저라는 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전하라는 경칭이 있어서 성을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지만요. 이후에도 영국에서 정치적인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당분간 윈저 왕가와 마운트베튼 윈저라는 성은 영국의 왕실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센코부르크 고타 왕가에서 윈저 왕가로 바꿀 때부터 윈저라는 성에는 외부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왕가를 지켜나가겠다는 영국 왕실의 강한 생존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요. 영국 국민이 왕가를 어떻게 보는지는 차치하더라도요. 이번 시간도 일상 속 지나치기 쉬운 것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 속 지나치기 쉬운 것에 대한 궁금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TV의 필이었습니다.